안녕하세요. 정충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굿모닝 영상 칼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개월 수익률 150%, 경매 투자로 이런 수익률 정말 가능할까입니다. 부제로는 프로 경매 투자자의 흔한 수익률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 경매 투자자 하면 저겠죠? 여러분들 혹시 경매 강의 같은 거 아니면 경매 책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저렇게 경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하면 진짜로 그렇게 큰 수익률을 당장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들 많이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에 이 야심차게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명해서 해피드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대망의 2020년 7월 21일 날 자본금 9억 9천만 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매 투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설립을 해서 이 경매 투자 법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낙찰을 받아보고 제 모든 부동산 지식과 모든 경매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얼마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피드림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설립하자마자 2주 동안 순식간에 9개의 물건, 9개의 굉장히 우량한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를 끝내고 인테리어도 하고 전세도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제 뭐 실거래가 혹은 이제 최소 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을까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가 나오네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들 150%라는 게 특히나 이게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한 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9억 9천만 원이면 그게 큰 돈도 아닌데 어떻게 9개 물건이나 낙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전설적인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주주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희 직원이 이제 저한테 미리 보고한 중간 보고서인데요. 1번부터 9번까지 낙찰된 물건의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옆에는 낙찰가, 그다음에 현재 시세, 예상 차익, 전세가, 그리고 여기는 또 취득세. 이 취득세는 왜 또 이렇게 기재를 해놨냐면 저희가 낙찰 받은 시점이 7월 21일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2주 한간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 12%죠 무조건 12% 중과를 시키는 그때 이제 그런 법안이 거의 나올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그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서둘러서 받아가지고 9개의 물건 중에서 무려 5개의 물건에 취득세 중과를 피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중대형 평수도 있거든요. 49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 지금 이제 중대형 평수 이렇게 암울한 시점 이렇게 조금 이제 격동의 시기에 중대형 평수를 받는 건 위험하지 않겠나 싶겠습니다만은 저희의 이제 그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중대형 평수가 오를 만한 지역, 중대형 평수가 오를 만한 아파트 단지 그런 지역들을 그리고 저평가된 아직까지는 이제 오르지 않은 굉장히 저평가된 단지를 선점을 해두고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낙찰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대형 평수가 무려 4개나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토리가 10번 구르는 것보다는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더 크다. 이런 그 격언이 있을 만큼 중대형 평수는 한 번 오르면 몇 억씩 오르죠.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물건 대부분들은 이게 고양시 사건 번호는 저희 이제 아직 결산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 번호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역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 그 방법들이 지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고양시에 있는 거 거의 일산 아파트들인데 그게 4개. 6개월 전에 받은 겁니다. 한참 일산 어둡고 막 이럴 때. 그리고 그다음에 수원, 의정부, 인천. 지금 봤을 때 6개월 후가 지난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그 시세 발표가 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근데 저희는 6개월 전에 이미 이런 물건들을 선점을 해놨죠. 지금 고양시가 전국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고양시 물건을 무려 4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뭐 6억 4천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현재 시세가 9억이고 예상 차익은 2억 5천이고 근데 현재 시세는 사실은 이게 최소한의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현재 호가는 12억 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4천만 원에 받은 것도 현재 시세는 8억 그렇지만 호가는 10억 11억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는 2억에 받았지만 현재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7천. 그리고 신탁사 공매를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금에 의한 공매도 아니고 신탁사 공매입니다. 신탁회사에서 주관하는 공매인데 마침 이 물건이 경매도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탁사 공매를 통해 가지고
2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시세는 그때 한 7억 정도 했었었는데 2억 7천만 원에 받았는데 물론 이제 신탁사 공매다 보니까 그 대출 있지 않습니까? 대출 이제 3억 5천을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중대형 평수였기 때문에 건물론 부가세니 뭐니 이런 거 다 합치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 늘어난 것까지 치고 그러면은 한 6억 한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때 경매도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경매를 취하시키지 않고 바로 잔금을 낸 다음에 바로 경매가 진행되도록 내비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 8,290만 원에 낙찰이 됐죠. 예. 이 6억 4,600만 원, 취득가 6억 4,600만 원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환급을 한다고 치면은 실제 취득가는 한 6억 2천 정도. 근데 저희가 경매로 7억 8천만 원에 낙찰되도록 뒀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시세 차익은 한 1억 6천 정도가 되는 거겠죠. 왜 이랬냐면 이게 이제 법인으로 받은 건데 법인으로 받은 중대형 평수다 보니까 건물분 부가세를 10%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 3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또 갖고 있으면 건물분 종부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가 굉장히 세졌지 않습니까? 6% 단일세니까 그런 부분들 내년에 그래서 그냥 경매로 팔게 되면 건물분 부가세도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경매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부의 아파트 2억 6천에 받은 거 지금 3억 3천에서 3억 5천. 그다음에 인천 2억 9천만 원에 받은 거 지금 3억 5천에서 3억 7천. 그다음에 또 인천 2억 9천짜리 받은 게 지금 3억 8천에서 4억.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건 이제 유일하게 특수 물건입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특수 물건인데 위장임 차이는 있는 물건인데요. 지금 시세는 1억 7천이 최저까지만 거의 2억까지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7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6억 3,400만 원에 받은 게 이제 9억 5천. 말이 9억 5천이지 지금 호가는 13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실거래가 혹은 최저 호가로 했을 때 예상 차익은 13억 2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자본금 총액이 9억 9천만 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거기에는 법무법인 열리는 이제 그 수수료, 게다가 뭐 예비비 같은 거 포함시켜 놓는 거니까 실제로 그 낙찰에 쓸 수 있는 돈은 한 8억 정도 예비비까지 남겨둬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대략적인 수익률이 한 최소 수익률이 이제 13억 정도, 140%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아까 보셨다시피 최소한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따진다고 한다면 한 200%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요. 물론 이거는 세 전수익률입니다. 나중에 세금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청산할 때쯤 되면 값은 더 많이 뛰어 있겠죠. 그런 부분인 거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운데서 요 1번 물건, 요게 이제 현재 시세가 9억으로 해놔가지고 예상 차익은 2억 5천이다라고 이제 해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시세가 얼마냐면 네이버에 이제 호가 나온 시세들인데 지금 이제 한참 지금 시세가 상승 중이어가지고 11억 5천. 입니다. 11억 5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11억 이렇게 나와 있고 호가를 올리는 추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9억으로 잡았는데 일단 저희 물건은 로얄동의 로얄층에 얼마 전에 올수리를 마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억에 내놔도 나름대로는 경쟁력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수익률은 더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이자 아시죠 여러분들 연 1% 이하 뭐 실제로 세금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이자 굉장히 미미하죠. 그리고 주식 평균 수익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암울했지 않습니까? 그걸 따진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는데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좀 화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3,000포인트 넘어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수익률을 구가한다고 치더라도 연수익으로 따지면 10%를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연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 최소한 300%, 많게는 400%까지도 간다. 정말로 놀랍죠. 이게 프로 경매 투자자의 면모입니다.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해피드림 프로젝트라는 게 뭘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카페지기로 있는 네이버 카페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약칭 행꿈사 카페에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경매 투자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낸 법인인데요. 총 자본금은 9억 9천이고 한 구자당 3천만 원으로 해서 총 주주는 30명. 그래서 뭐 한 구자 3천만 원이니까 30명이면 9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9천만 원 짜리는 저희가 세 구자를 저희 법무부 열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주주가 됐죠. 그래서 총 자본금은 9억 9천.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상법상의 제한이 좀 많습니다.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감사도 둬야 되고 뭐 이사회도 설립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제한이 있게 되면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억 9천으로 자본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피드림 프로젝트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인데 요즘 법인은 대출이 안 나오죠, 아예. 그리고 세금은 뭐 취득세부터 보유세까지 굉장히 중과가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일 텐데 법인 투자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는 왜 법인 투자를 고집을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매매 사업자를 내서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분명 그 더 세금적인 면에서는 좀 우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적으로는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회계상의 편의 혹은 그 세제상의 그 투명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인으로 설립을 했다. 저희 말고도 주주가 30명이나 되니까 회계 처리가 투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였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이나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투자 환경적인 면에서 열악한 면이 있지만 투명성을 위해서 그건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이제 12%지 않습니까? 취득세 중과 문제가 신경 쓰이지 않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취득세가 1%에서 3%일 때보다는 많이 거의 뭐 4배, 많게는 뭐 10배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니까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 투자자들의 70%는 다 실소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들은 그 법인으로 그동안에 이제 법인으로 경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법인 매매 사업자 이게 이제 대출을 80% 90%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매매 사업자나 이 법인이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경매 투자 중에서 한 70% 정도, 한 5, 60% 적게는 이런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쟁률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특히나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저평가된 유망 지역들은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를 받고도 월등히 싼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의 주된 수익 모델인 받아놓고 상승을 기다리는 거, 이런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전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이제 경매 예전에는 뭐 낙찰자의 대부분들이 법인이었는데 이제는 법인은 찾아볼 수가 없죠. 거의 저희가 유일한 것 같은데 법인은 저희가 유일한 상태에서 그런 투자들이 싹 빠져나가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를 면하고도 취득세를 내고도 굉장히 큰 나름대로 이제 차익을 내면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서 앞으로 상승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걸 텐데 자본금이 9억 9천만 원이고 게다가 이제 뭐 그 수수료니 뭐니 다 빼고 그러면 8억 정도밖에 그 낙찰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총 40억 원이나 되는 9개의 물건을 받았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출을 거의 80%에서 80% 이상 받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불법적인 사채를 쓰거나 아니면 뭐 수수료가 높은 P2P 대출 같은 걸 받았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를 좀 써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만들어내서 획기적인 금융 시스템,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제가 뭐 특허라도 내고 싶은 그런 아이템인데 그 획기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의 80%, 90%를 대출받는 효과를 저희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자본금의 4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됐죠. 그래서 해피드림의 핵심 노하우는 이거겠죠. 자본금이 9억 9천이지만 40억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 특별한 노하우, 이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 수학과 과학이 밀접하게 접목이 돼야 되고 굉장한 인프라를 갖춰야만 실현 가능한.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아이템을 오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안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지는 못하실 텐데 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해피드림의 주주가 되시든가. 해피드림의 주주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행꿈사 카페의 회원이어야 되고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은 분 중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서 되면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궁금하신 게 본인의 그러니까 저의 전문인 특수물건은 왜 안 하는가? 왜 이제 소송해가지고 법적으로 복잡해가지고 어려운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들을 왜 안 하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9개 중에 하나밖에 특수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궁금하실 텐데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이고 책도 많이 냈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경매 강사 혹은 유명한 뭐 책도 내신 분들이 다 제 책으로 공부를 했거나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일 겁니다. 제 제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정작 특수물건을 안 하는가? 이 부분들은
제가 비록 특수물건을 가리키긴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상승기 그리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이런 시점에서는 굳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대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소송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특수물건을 하지 않아도 저평가된 유망 지역을 선별해낼 수 있는 선구안만 있으면 그리고 저평가된 유망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아파트 평수 이런 것들 어느 순간에 폭등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굳이 특수물건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뭐 소송할 때 주주분들도 다 가슴 졸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소한 특수물건은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8개는 나름대로는 일반 물건으로 하고 하나 특수물건 중에서도 또 이제 아주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2억짜리 시세가 2억인데 저희가 4천 몇백만 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도 굉장히 작은 거 그런 물건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암울한 시절 뭐 이럴 때에도 상승기의 그런 상승의 전망이 있을 때는 특수물보다는 일반 물건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해피드림의 투자 전략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대충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강남이나 강남권처럼 뭐 상급지, 뭐 1급지 이런 것들, 뭐 중심지 이런 것들이 막 한참 올라가고 있는 지역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희만의 저만의 이제 부동산 전망과 저만의 그 저평가된 유망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관을 가지고 아직은 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오를 것이다, 분명히 급등할 것이다. 그것도 이런 지역들의 지역을 선별하고 게다가 평수도 저희는 대략적으로 이제 국민적인 그 주택 규모인 34평 정도, 84제곱미터 이하죠.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만 1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평, 중대형 평수를 4개나 받았다고 했죠. 중대형 평수가 오를 만한 지역, 중대형 평수가 오를 만한 시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형 평수를 선점해 놓게 되면 굉장히 높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물건이면 특수물건이겠죠. 이런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겠죠. 게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대출도 안 나오지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뭐 상가나 토지, 그다음에 공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뭐 유치권 신고돼 있고 뭐 법적으로 복잡한 것들을 저희가 저가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받는다고 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해피드림이 4기까지가 나와 있는데 1기가 지금 전체가 다 낙찰이 끝나가지고 수익률이 잠정적으로 나오지만 2기, 3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4기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설립 절차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경매 법정들이 다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야 다시 이제 경매 그 기일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4기는 입찰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만에 무려 4기까지 출범을 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년 안에 청산을 해야 되니까 1기가 이렇게 되면 한 10기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10기 정도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경매계 그 전무후무한 다시는 없을 그런 신화적인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워렌 버핏이 이제 한번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평균 수익률 20%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0기까지 뭐 10기가 끝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뭐 20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10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10기까지 했을 때의 그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한번 신화적인 그 워렌 버핏의 월등히 넘어서는 수익률을 한번 달성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지금과 같은 암울한 시기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암울한 시기에 저희는 정말로 투자 환경이 열악한 법인 취득세 12%에다가 보유세 굉장히 높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이 법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도전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이런 전설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뭘까요? 공부를 하면 되고 툴을 깨우치면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 시장의 맥을 잘 짚으면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 꾸준히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정보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행운사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저희들이 이제 해피드림의 주주도 되고 저희들이 뭐 그런 것도 이제 제가 10기까지 끝내고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컨설팅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겠죠. 경매 컨설팅 같은 거. 지금 컨설팅 업체들이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만이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돈도 불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알차게 수익 나는 경매 시장을 통해서 행복한 부자의 꿈을 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
다음 내일이죠. 예, 내일 8시에 굿모닝 영상 칼럼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